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부동산 원래는 감독원 뭐 이렇게 네. 만들려다가 네. 하도 여론의 반대가 많으니까 이름만 살짝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거래 분석원 하면은 뭔가 규제 감독 뭐 이런 느낌이 좀 줄어드니까 정부가 그런 그 장명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장난질인데 꼼수를 부린 거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강행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들다고 하는데 반대가 워낙 많았으면은 그 수렴해서 뭔가 좋은 대책이 없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금과 옥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지금 의사 파업하고 비슷한 거죠. 잘못된 거를 저렇게 고집 부리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내용도 부동산 뭐 거래 분석원이지만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에 관한 뭐 거래나 뭐 여러 가지 조세나 이런 거를 다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빅브러더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출 계좌, 세 납부 조회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조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게 부동산 우리가 경찰 국가로 가는 것 같다. 부동산이 하나가 실패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 시장하고 역행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가 못하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한 거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조사하겠다. 부동산 경찰 국가로 가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정상 국가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부동산 감독원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있다고 뭐 미국, 영국에 뭐 지자체에서 그런 거 있다고 그러네요. 베네수엘라에서 뭐 있었다고. 제대로 하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차베스가 만든 건데 공정 가격 감독원. 그건 좀 성격이 다르잖아. 그건 여러 가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물가를 다 조사한. 우리 공정거래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그런. 그렇죠. 기관이. 차베스가 엉터리 같은 대책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그걸로 해서 억지로 누르다가 그 거의 나라가 절단이 났잖아요.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걸 따와서 그걸 만들어요. 대한민국하고 베네수엘라를 합쳐갖고 뭐 베네수엘라로 배울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갖다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어디도 안 하는 그런 대책이라 참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우리 부동산에 관해서 보면은 거래세 올릴 때는 세계에서 거래세 제일 높은 나라 예를 들어요. 또 보유세 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보유세 높은 나라, 그건 나는 이렇게 한다. 또 취등록세 만들 때는 싱가포르이 좀 높거든요. 근데 다른 세금은 없어요. 취등록세는 또 싱가포르 따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나쁜 건 다 가져와서 짜집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그렇게 폭탄을 때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끝나면은 한 400조가 늘어나 본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가 그래서 1000조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2017년에 한 660조 뭐 그 정도까지 쌓여 있었던 부채가 400조가 넘었으니까 이제 1000조가 훨씬 넘어서는 거고, 그거 다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국세청이라든가 여기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대출 뭐 이런 거 금융당국에서 다 규제하고 있어요. 철저히 보고 있고. 또 지자체 구청에 가서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해갖고 전부 신고를 해요. 특히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기재국을 또 만들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지금도 꼼꼼히 다 들여다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는데도 또 많이 있잖아요. 허가 받아야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거의 그 사회주의에서 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감독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빅브러더를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거는 엄청난 시장에 그 역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저는
큰 문제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집 얻어주잖아요. 월세 살으라고 하면은 아마 아들이 아버지 아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예? 아들이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월세 살아라. 그냥 가서 살아라. 사실 전세 좀 보태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세금을 5천만 원까지만 사실 자식한테, 성인 자식한테 증여할 수 있게 증여가 돼 있어요. 가능하죠. 나머지는 부동산 감독원에서 조사하면 다 추징당해야 돼요. 네. 그럼 전세 결혼하는 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이제 얻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받을 각오가 되어 있던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서울 부시장 출신 무슨 의원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월세 살아야지 왜 꼭 전세를 살라고 하고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가 재산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같은 것도 훨씬 더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팔고 살라도 그렇죠. 이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해놓고 뭔만 생기면 규제하는 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말고 또 뭘 만들어야 한다고 어디서 나와 있던데 이거는 뭐만 좀 올랐다 잘 안 된다 하면 규제기구 만들어서 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서부터 단속 처벌까지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매머드한 권력기관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또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인력까지 또 파견 나가서 개인 금융 계좌 조회를 샅샅이 하겠다는 거니까 전 국민에 대해서 이제 꼼짝하지 마. 누구든지 이제 누를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을 빙자한 그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금융감독원만 하더라도 민간과 공기관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히 민간 정부 기관이죠. 기구라. 그렇죠. 정부 기구.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조사권 여러 가지 권한을 다 기소권까지도 지금 갖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서운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무서운 공룡 기관이 생겨요. 국민들을 슈퍼기관.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전 월세가 좀 활성화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세는 자꾸 없어지잖아요. 네. 매물이 없잖아요, 전세. 그럼 월세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동경보다 서울이 월세가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월세를 싸게 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예. 월세를 못 오르게 막는 작용을 해요. 전 월세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전세가 월세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전세가 사라지잖아요. 월세가 이제 앞으로 계속 속된 오르는 말로 2배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월세가 자기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 나간다.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그리고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한 또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네. 꼭 자가 네. 이런 의식이 우리보다는 훨씬 희박하죠. 그런데 우리 경우는 뭐 부모님 세대는 말할 거 없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맨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집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급 받고 하면 다 저축을 하고 그렇죠. 그게 뭐 은행에서 좀 대출 받아갖고 자그만 집부터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의 서민들은. 네. 저만 하더라도 13평짜리 그렇죠. 옛날 그 잠실에 있는 주공 네. 2단지 아파트 네, 예. 그것부터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세 뺀 거에다가 재형저축 깬 거에다가 은행 대출 좀 받으면 집 하나 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 없는 서름이 제일 크다고 늘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사 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짐 꾸리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하죠. 이 집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30대가 집 사는 이유를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건 참 철없는 대답이에요. 진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주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고 생활의 터전이고 안정감이고 예. 가족의 보금자리다. 그럼요. 이런 차원에서 그거 불안한 거를 보다도 안정에 대한 희구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면 거기에 대해서 참 반성하고 좀 미안해야 되는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라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보고 참 아직도 정책 당국이 제대로 사태를 못 보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미의 영끌 발언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영끌 30대가 영끌해서 참 유감스럽다 했는데 그 30대에 그 말 듣고 얼마나 복창 터지겠어요. 네. 네. 아, 그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살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집값 상승하는 걸 봐서는 도저히 앞으로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겠구나. 집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자기의 큰 자산이고 자기 삶의 안정, 그렇죠.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뭐 과거 같으면은 급격한 상승이 네. 없으니까 좀 시간을 봐면서 또 좀 저축을 더 해갖고 샀는데 지금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누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도록 정책을 잘못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네들이 정책을 잘못 써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지금 저렇게 단속한다고 감독원도 잡히냐고요. 만들고 뭐 투기 조사한다고 하고 온갖 세금 때리고 온갖 그 보복은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한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기구 또 하나의 잘못된 정책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지금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지금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 집을 별로 짓지를 않았어요.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린벨트라든가 꼭 필요하지 않는 그린벨트도 또 과감히 풀든가 아니면 뭐 용적률이라든가 또 지금 특히 서울의 경우 죽은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마을 만들기? 그래가지고 그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들을 다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낙후가 되어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 미국의 경제학가 헨리 조지가 이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세금을 많이 때리는 대신에 다른 세금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토지가 유한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토지가 아니라 주택 문제거든요. 주택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뚝딱 하면은 집 몇백만 채 금방 만들어요. 1, 2년이면 몇백만 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주택 문제를 왜 그걸 못 져가지고 이렇게 전 국민이 고통받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토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택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질 수 있는 자리에다가 용적률도 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줘 가지고 그걸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대책을 왜 못 만드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공동체 이런 거 만든다 해갖고 다 사실은 개발을 해야 할 지역들을 뭐 그냥 도로 뚫고 무슨 페인트 칠해가지고 돈만 쏟아부었지 더 지금 낙후돼 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집은 가니와 전세 월세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아 이런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크거든요. 이 집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생각이 없이 그 영 끌어오는 거 그 이해가 안 간다는 둥 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집값 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속에는 규제뿐이 나올 게 없어요. 없는 거죠. 규제로 때려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을 다 뒤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국민들을. 그러니까 그게 전체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죠. 쉽게 말해서 집을 못 사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감독기구 만드는 거예요. 집 사면은 바로 조사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을 못 사게 하면은 파는 사람은 팔릴까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이렇게 부동산 동토공화국을 부동산 겨울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된다기보다도 폭락 아니면 폭등,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기세 상한가 아니면 기세 하한가, 거래가 없는 가운데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 길로 가는 거죠. 정말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진짜 한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너무 과열화돼서 문제가 된 점도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건설이라는 것은 전후방
그런 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집 하나 지으면 네. 거기에 딸려서 관련된 업체들이 뭐 그럼요. 수백 개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모대에서부터 뭐 종이 뭐 할 거 없이. 그 연관 효과가 제일 큰 산업이 사실은 건설이죠. 예, 그렇죠. 동네 뭐 짜장면집부터 도배하는 그러니까. 아저씨부터 세탁소부터 온갖 관련이 안 된 데가 없죠. 건설 되면은 그 저희 동네에도 재건축한다고 옆 동네 보니까 한 3년간은 매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취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큰데 그걸 왕장 막아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도 그렇지만 또 거래가 활발해야 그와 관련한 또 전후방 연관 효과도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되겠습니까? 다 위축되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얘기죠. 집도 안 짓고. 네. 짓지도 그렇죠.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네.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네. 장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출산에 들어간 지금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서로 잘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주거가 불어나면 출산을 안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또 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기구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거래 절벽이 생겨가지고 부동산 안정은 그냥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